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하죠. 사람마다 돈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돈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만큼 우리의 필요의 일부를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돈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인생 이거 꼬일 수 있습니다. 돈은 단지 돈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우리는 돈의 새로운 용도를 봤습니다. 과정의 불합리와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수단의 가능성으로서 돈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하긴 생각해보면 재벌 총수나 정치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수단으로,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른바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고 또 재단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장면을 어제 또 한 번 보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성숙한 자본주의는 과정이 결과를 지배하지 결과가 과정의 정당성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대희 총리 후보자 덕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어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로 하루 시작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월의 마지막 화요일, 계속 네. 마지막이네. 그렇습니다. 예, 5월 이제 다 가죠. 그렇죠. 예, 오늘의 헤드카피는 뭡니까? 이게 화요일에 화자가 불화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어제 안타까운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가 있어서 우리 가슴을 털썩 내려앉게 했는데요. 사망 7명, 부상 41명, 큰 사건이었는데 검은 연기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이 그 예.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죠. 세월호와 겹치면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의 헤드카피, 나를 외치다입니다. 이야, 나를 외치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런 소설이 있었죠. 영화가 있었고요. 예. 근데 누가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나요? 네. 예. 교수님, 지난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보셨어요? 잤습니다. 어제 워낙 심야에서 자정을 예. 끼고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요. 밤새 재밌게 SNS에서 아주 구설이 많았습니다. 여야의 이제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그리고 의외로 예.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호 3번 정태흥 후보까지 3명이 이제 토론에 나서서 예. 심야에 다 각각 자신을 외쳤죠. 근데 마치 지난 대선 이 1, 2차 토론회 그 이정희 후보가 끼었던 예. 그 토론회 때의 데자뷰 같은 양상이었다.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몽준 후보를 남자 박근혜다. 또 이 정태흥 후보를 남자 이정희다. 이렇게 평하면서 참 추억이 새롭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이제 홀로 여권인 이제 정몽준 어제도 후보. 누구 떨어뜨리러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아니죠. 예. 분위기는 약간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엇보다 지키려는 자 박원순 후보, 무너뜨려야 하는 자 정몽준 후보 날선 공방이 지방선거가 목전에 왔구나 이 흥미를 돋궜는데요. 예. 이 박 후보는 정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팩트를 좀 확인하고 지적해라 이런 반론을 많이 했고요. 예. 정 후보는 이제 중후반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시를 놓고 이 여와야의 대표 주자들 그리고 소수정당 후보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이요. 그렇죠.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룰도 복잡하고. 예, 이거 여러 번 사회를 봤는데 이거는 시간만 딱딱 그 카운트해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군다나 또 인신 공격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렇죠.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이에요. 예? 주목받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순천이 요새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유병헌 회장은 외치지는 못하죠. 잡히니까. 그런데 외쳤습니다. 저는 어제 외쳤다고 보는데요. 이 자신의 육성이 아니라 복화술로 외쳤다. 유병헌 회장은 뭐 순천 일대 숨어 있다고 하고요. 도주로 차단하고 곧 잡느니 못 잡느니 이제 시끄러운데 어제 오후 2시경 금수원에서 또다시 이태종 임시대변인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고도의 교묘한 논리로 짜여 있었다. 자, 검찰 측에서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현수막을 이제 떼라고 요청했다는 전화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요. 오대양 사건 이후 23년간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또 유병헌 회장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유 회장이 붙잡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이제 우리도 얘기했는데 현상금 5억으로 오른 얘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월호 침몰 이 또 많은 생명들의 사망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5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맛 현상금을 걸면서 정말 물리적 충돌은 안 일어났습니다만 이 성명전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공권력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수록 이분들은 여론에 있어서 성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뒤에서 지시한 유병헌이가 뒤에서 지시한 외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기획자가 있다고 봤고요. 저도 있다고 봐요. 이 정치 카피, 이 레토릭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누군가 고도의 지식과 이 어떤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원파 이쪽 내부에서 이 분열이나 이탈이 있을 가능성 뭐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 교수님 너무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별 말씀. 전 종교는 모릅니다. 아니 선전선동술. 선전선동술. 예.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 프로파간다가 사실 외부의 적한테 뭔가 설득을 하거나 어떤 뭐 자신들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부 결속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근데 이미 신도들의 이탈이라든가 현상금 때문에 제보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 불안감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와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종교가 옳은 것인가 회의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다 사람들이신데 그래서 내부 신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포석일 수도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중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자기를 외친 분이 또 있잖아요. 어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글쎄요, 그분이요. 안대희 총리 내정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뭐 육사지방선거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만 사실 그 16억 5개월 동안의 수입 사실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 부의 축제 때문에 이 첫 작년 여전에 김용준 이 총리 지명자가 맞습니다. 낙마했던 것을 보면 금액이 더 세고 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자신을 외쳤는데 저는 약간 동문서답이라고 느꼈던 것이 16억 번 게 정당하면 괜찮아요. 그럼요. 잘 썼다면 괜찮아요.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야권에서 거기에 논평을 했는데 우선 부의 형성 과정을 밝혔어야 했고 정관예우 문제가 본질인데 그랬다면 사과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진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오늘 이 헤드카피 그대로인데요.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 한번 들어보죠. 마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6.4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죠. 뭐 공약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언급되면서 네거티브 선거 논란까지 낳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 있었던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했죠. 자, 그래서 어제는 정몽준 후보 캠프 쪽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박원순 후보 캠프의 입장 들어보죠. 박원순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자, 이 서울시장 선거 말이에요. 예. 네. 뭐 며칠 안 남아서 열심히들 뛰실 텐데, 그죠? 근데 네. 자, 먼저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박원순 후보 부인의 출국설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말을 해볼까요? 예, 한마디로 무례하고 치졸한 흑색 선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부인까지 네거티브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장의 부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몽준 후보 측이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어디에 계시냐, 혹시 외국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흑색 선전이고 정몽준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로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대변인을 캠프에서 즉각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저도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인이 어디 갔는지, 뭐,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외국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때요, 부인들이 많이 뛰시잖아요, 선거 때. 그거는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닙니다. 외국도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부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궁금해요. 어디 계세요? 아니, 우리가 뒤에서 조용히 돕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돕고 있다? 예. 어떻게 돕습니까? 예를 들면 조용히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예. 그런데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어제 이제 그 김성태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청취자들이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부인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사실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자고 하면 뒤에서 조용히 돕든지 어쨌든지 시민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일요일 날인 오전 11시에 노원에 있는 순복음교회에도 시장과 함께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의로 숨기려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용하게 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거티브다,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진 의원님 말씀 보면은 출국설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국내에 있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뭐 법적이나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할 때에는 정말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일요일 날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거기에 사회적 책임까지도 물을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당연히 비난받을 짓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거 문화가 너무나 혼탁하고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런 인신 비방성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네거티브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시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몽준 후보나 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저는 시민의 거센 저항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네거티브를 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박원순 캠프 측은 네거티브 없다라고 지금 우리 진 의원님은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 후보 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예? 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박원순 시장 후보 측에 과연 누가 네거티브를 했다는 것인지, 대변인이 했다는 것인지, 했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정 후보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네거티브인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제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저희들이 인신 비방을 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했거나 비방했거나 했다면 그 점을 근거를 대서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어제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반대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 문제인데, 이 총리 후보자가 지금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관이용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를 받아서 16억 원이나 되는 수입을 5개월 만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와 여당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태를 보인 분을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고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 또 비판 이런 여론은 더욱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런 기부 자체가 아닙니다. 과연 변호사를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16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말 온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재산상의 수입을 올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관예우이거나 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른바 현직 예우를 받은 것은 또 아닌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뿌리 뽑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전관예우 또는 현직 예우로 또 막대한 돈을 올린 사람이 국무총리로 내정되고 또 임명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하철 공기 문제가 지금 양 후보 측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하고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공기질에 대해서 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하철의 환기 시설이 평소보다 4시간 더 가동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정몽준 후보 측이 지하철 내의 공기질이 그렇게 문제다라고 계속 제기해 왔다고 한다면, 환기 시설을 더 가동시켜서 공기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걸 만족해야 된다고 토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많은 분들, 제가 이거 여쭤본 게요. 지하철 요새 진 의원님 안 타시죠? 가끔 탑니다. 예, 저는 자주 타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옛날엔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요새는 상당히 좀 냄새도 덜 나고, 그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보다 요새 낮았다라고는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는 무슨 정부의 에너지 전략 시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밤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는 환기 시설을 가동하지 않도록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하철 내의 공기질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환기 시설을 더 가동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환기 시설을 더 가동을 하니까 왜 가동했냐? 그거 공기질을 은폐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왔단 말씀이죠. 그것이 가당한 얘기냐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된 거지. 그거 뭐 문제냐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기질을 좋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의 지시로 지하철 역사의 환기 시설이 더 추가로 가동되게 됐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5월 15일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시정에 일체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지하철 환기 시설이 더 가동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제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요새 얼마나 힘들고 바쁘세요. 그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 도와주죠? 예, 그렇습니다. 당에서. 당과의 협조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21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박원순 후보 캠프의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간밤에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남원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미국 하원이 말이에요. 펜타곤의 한미일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 미사일 디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원법 본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의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표 후 6개월 내에 네. 이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예. 이 하원은 이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시스템 통합 또 장기적인 도전 요인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또 단거리 미사일 방어의 사용 능력 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태국 얘기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죠. 그렇죠?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이 구테타가 좀 과거 회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태국 국왕이 이 구테타를 승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데 태국 국왕이 지난 22일 군부가 선언한 쿠데타를 승인하면서 태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프라유 태국 육군 참모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예. 이 프라유 총장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잉낫 전 총리의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쿠데타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예. 쿠데타를 정당화했는데요. 이 프라유 총장은 또 민정 이양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달렸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태국 같은 경우에 국왕이 승인하면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네, 시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쿠데타가 선언된 이후 사흘 연속으로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태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국 군부가 5인 이상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계엄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치안 교란, 왕실 모독 등의 혐의로 시위자들 군법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경고를 군부 측이 내렸습니다. 네. 또 군부는 잉낫 전 총리 정부의 이 쌀 수매 정책에 참여했다가 쌀값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 명에게 수매 대급 지급을 시작했는데 예. 이 전 총리의 주요 지지층이 농민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제시선 지금까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작심 인터뷰 두 번째 순서. 오늘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예, 예. 어떻게 선거운동 잘 되고 계세요?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한테 좀 바라고 싶은 점이 뭐세요? 바라고 싶은 거요? 예. 네, 이제 당초 남경필 후보가 먼저 제안했던 것처럼 아무리 선거 과열이 되고 또 지금 여론조사의 격차가 아주 좁혀지고 있으니까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는 그 음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네. 아직까지는 네거티브 없지 않나요, 경기도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객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알 텐데, 보육교사 교육 공무원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무리 계산해도 2조 7천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를 8조가 들어간다, 10조가 들어간다, 뭐 나라 망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부풀려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없지만 통계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요새 두 후보 간에 가장 맞붙는 것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육교사 이 네네. 공무원 전환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이 부분은 뭐 충분한 두 분이서 충분하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 모든 토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교통 문제 있죠. 경기도 교통 문제. 네네. 이게 경기도 교통 문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부터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갈 거냐, 무상버스로 갈 거냐, 저처럼 준공영제로 갈 거냐, 이걸 놓고 토론이 뜨거웠었죠. 예. 그런데 이제 남경필 후보도 준공영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하고 같은 생각인가 보나 하고, 그럼 뭐 버스는 큰 차이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남경필 후보 준공영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버스 회사의 이익 보장을 더 중점을 두는 사장님 버스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하는 준공영제는 현재 이제 경기도가 완전 민영제 하에서 적자 노선을 도에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적자를 보존받는 기업이 흑자 노선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손익을 통산하는데 남경필 후보는 그냥 손익을 다 두루뭉실하게 통산해서 회사별로 기존에 누리던 이익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의미의 준공영제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되니까 런던에서 해서 성공한 것처럼 노선 입찰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흑자 노선은 흑자 노선대로 입찰을 해가지고 예. 흑자 중에서 경기도의 재정에 기여할 것을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요. 예. 적자 노선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덜 받을 거냐를 가지고 노선 입찰을 붙이면 세금을 한 20% 정도는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런던시의 경험이고 전문가들이 모두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걸 하자는 점에서 저희 주장은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지만 저희 주장은 시민버스고 우리 남 후보의 준공영제는 오히려 사장님 버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사장님 버스를 남 후보가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장님 버스를 남 후보가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버스 회사를 가업으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사의 기본 이익이 보장돼야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이 서비스도 개선되고 한다. 뭐 그런 취지겠죠. 그러나 예. 시장을 통한 경쟁을 통한 경영의 혁신 그로 인한 것들은 기초로 해서 국민 세금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노선 입찰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이 완전 공영제를 하다가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노선 입찰제를 해가지고 45%의 적자율을 32%로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경기도지사 경선 때 나온 얘기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상버스 주장하는 측이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게 버스의 재테크가 중요하냐 시테크가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준공영제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 이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소위 말하는 이 시간 문제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준공영제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민들이
도지사에게 교통정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출퇴근에 길거리에 2-3시간씩 낭비하니 이거를 줄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3060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30분 내에 서울 가고 먼 경기도에서도 1시간 내에는 가게 하자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지하철 전철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버스는 아무리 늘려도 그 자체가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 남부와 중부는 상당 부분이 이미 개통됐고 1-2년 내에 개통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예. 문제는 북부가 인구는 급격히 지금 늘어나는데 예. 금년부터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금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금년 예산이 200억, 300억, 400억 뭐 이렇게 찔끔찔끔 투입됩니다. 예. 제가 분당선 연장선을 경기도 남부에 빨리 조기 개통시켰을 때 한 해에 1,000억 이상 1,500억까지 투자해서 단축시켰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5년이면 되는 공사를 그거를 200억, 300억씩 넣으면 15년 걸리고 그러면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예산은 낭비되고 시민 불편은 가중됩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남부보고 제가 제안한 것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철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비거든요. 예. 도 부담부는 한 15%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철도 투자를 신속하게 해서 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가야 된다. 그것이 중심이 되고 대부분의 메트로폴리탄 수도권 지역 다른 나라들은 이 철도 지하철에 의존하는 것이 70%고요. 예. 버스가 30%인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버스가 77%, 지하철이 23%. 그동안 너무 지하철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정책은 지하철과 버스의 준공영제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제대로 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빠른 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제 네. 왜 고양시에서도 화재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똑같이 이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 숫자를 또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YTN TV 출연을 남경필 후보하고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종합버스 터미널인데 지하 2층에서 용접하다가 이제 폭발이 된 모양입니다. 화재가 예. 났는데 가스가 환기통이나 이런 출구를 타고 화장실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2층에 지하층에는 공사 중이라 사람이 없었고요. 2층에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이 났다 하니까 일부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거기 가스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차 수색할 때 발견된 사람, 2차 수색할 때 발견된 사람, 3차 수색할 때 발견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오락가락한 모양인데요. 이게 전 그거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건물의 위험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대피 통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위험 요인별로 다 만들어서 그리고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재난도 좀 제대로 신속하게 숫자도 파악할 수 있었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꼴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봐야 되는지도 정말 스스로가 한심해지는데 네. 그래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세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되면 바로 이 경기도가 이런 위험 시설물이 제일 많은 도입니다. 네. 군사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죠. 또 군사 시설이나 이 공장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재난사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활안전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관리들이 책상에 앉아서 해갖고는 안 되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난의 위험을 신고를 받아서 그거를 검증해서 민관 협업으로 각종 위험시설물, 지하철이라든가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산업단지, 그리고 어린이 안전, 먹거리, 교통사고 위험지역까지 다 통합한 생활안전 지도를 만들고 또 재난위험 평가를 제도를 통해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으로 재난에 관한 평가를 하고 그 위험에 대비하고 치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도 저희가 곧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이 가족이요, 해외 자원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KMDC라고 미얀마에서 석유 개발하는 회사에 관련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1년 전부터 주장해온 사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들으시고 전 8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